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좀 공포스러웠던 그런 시장 속에서 잘 대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목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오늘 시장 상당히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어떤 그런 예고된 급락 이었는데, 자, 코스닥 시장은 엄청난 틈이었어요. 2011년도 이후에 5% 폭락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뭐 중국 쪽에 연이은 위안화 절하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했는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놓고 보면 1시 반에 1948포인트까지 급락을 했다가 그나마 다행이게 V자 반등이 나와가지고 1975포인트까지 좀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692포인트까지 좀 급락을 했다가 그나마 717포인트 좀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두 장 연속 안 좋았죠. 중국에서 연이을 이틀 연속 위안화 절하를 했는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좋다는 평가도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을 거쳐가지고 결국 무역 수출을 하기 때문에 좋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위안화가 절하되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 또한 절하됐기 때문에 오늘 뭐 원엔달러 기준으로 13원, 15원 막 이렇게 좀 많이 절하가 됐었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장에는 긍정적이지 않겠는가라는 뭐 기대감을 좀 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좀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희망적인 걸 놓고 보면 미국의 러셀 2000지수, 뭐 미국의 중소기업, 우리나라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러셀 2000지수가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놓고 뭐 2009년 때부터 342포인트에서 1296포인트까지 쭉 상승을 했죠. 근데 이 차트를 보고도 누구도 추세가 꺾였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듯 아직까지는 미국의 중소형 장세가 좀 힘을 버티고 있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만 마무리가 잘 된다고 하면 코스닥 시장도 다시 한번 반등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중소형 장세 그리고 중국 쪽 그리고 그리스 쪽 이 세 부분 체크해가면서 향후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코스닥 시장 일단은 750포인트 이상권역에서는 1차적인 고점이다라고 누차 경고를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급락적인 부분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 놀라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일단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시장 네 종목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고점에 있는 종목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공포를 좀 느끼셨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낙폭이 과대된 종목들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들, 그래도 여유가 있는 뭐 아직까지는 뭐 이 정도야 뭐 이런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지금부터 심리적인 그런 방향성 수익으로 연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피 튀기는 어떤 그런 전장 속에서 누가 과연 마라톤 40.195km를 완주하지 못하냐 이런 그런 심리전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저희 종목 특합서와 함께 반드시 종목별 흐름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종목별 체크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6777번님 CS윈드 35,000원에 비중 30%, 현재가 29,700원이고요. 경제를 좀 공부를 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이 유가를 빼놓고는 뭐 섹터를 어느 정도 뭐 분리를 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가가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뭐 시멘트도 그렇고 타이어도 그렇고 뭐 정유, 화학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CS 윈드 같은 경우는 결국은 풍력 관련된 매출이 증가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대체 에너지죠. 대체 에너지가 결국은 대체 에너지를 활용할 만큼 유가가 뭐 비싸지 않는 한은 유가 가격이 높지 않는 한은 대체 에너지를 활용을 좀 덜하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유가의 기준을 63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서부텍사스유 기준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두바이유나 브렌트유가 아니라 62불, 63불로 잡는 이유가 결국은 셀가스 정제 마진이 65불부터 이제 감가상각에
그 손익분기가 넘어갔습니다. 65불부터. 그러면 65불 밑으로 유가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유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최근 뭐 42불까지 많이 떨어졌죠. 그렇다 보면 풍력 발전에 대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점차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높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5,000원이라고 하시면 손절가는 이미 이탈된 상향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바닥 다지면서 29,000원대 좀 바닥 다지는 패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잘 참으셨고 반등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 32,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32,000원 오면 다시 한번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7240번님 비아트론 13,500원에 비중 30%가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비아트론 최근에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점진적인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반도체 관련 섹터의 그런 종목이었는데, 자, 제가 비아트론 꾸준히 좀 말씀드렸던 게 61선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속적인 홀딩 관점 보자라고 좀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 최근 같은 부분들 7월 말 정도부터 61선 하방 이탈을 강력하게 하게 되면서 고점 대비 지금 16,000원대부터 만원대까지 부근까지 급락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기관들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오늘 아랫꼬리가 좀 나와준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것이 전저점, 그러니까 1,600원대에 대한 어느 정도 지지세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자, 오늘 같은 부분들 일단 이탈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내일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제가 봤을 때 이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의 관점이 이겠지만은 만원대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올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또한 어느 정도 연속선상에서 상승이 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주가의 방향성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기술적 반등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12,500원 정도까지도 상승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관점 12,500원대 오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9739번님 아시아경제 4,150원에 비중 20%. 아시아경제는 상장하지 얼마 안 됐죠. 상장한 날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7월 31일인데 지금 올해 최소의 청약률을 기록을 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하자마자 제가 상담해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4,200원 종가상 이탈되면 무조건 손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희한하게 좀 매수 단가가 4,150원이네요. 지금 조금 손절 라인이 이미 이탈된 것 같고요. 분봉상으로도 30분 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저점을 좀 바닥을 확인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3,500원을 바닥을 다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좀 놓고 보면 1차적인 목표가로 한 4,100원을 잡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한국경제TV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죠. 그와 같은 방향으로 아시아경제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가 상승하는 이유는 따로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시아경제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너무 이렇게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입가 4,100원 좀 근처 오면 어느 정도는 꼭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8490번님 현대페인트 2,750원에 비중 2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페인트 지난번에 아마 윤호식 멘토님하고 저 꾸준히 이 종목 상담을 좀 해드렸습니다. 일단 2,000원대부터 홀딩 가능하다. 하지만은 3,000원대 중후반대 정도에서는 일단은 수익 실현하자라고 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은 2,300원대까지 오늘 급락이 좀 나온 모습들. 자, 일단 최근의 흐름들의 모습을 보면은 급등 후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의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일 정도 구간부터는 2,380원, 그러니까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대페인트 면세점 사업에 대한 이슈, 일단은 재료 노출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적인 측면들이 이 종목 방향성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 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이 종목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 2,700원대, 2,800원대 정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되시면은 일단은 상승 시에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자 보겠습니다. 2624번님 크리스탈 25,500원에 비중 20%, 현재가 12,950원이니까 매입 단가 대비해서 35% 정도 손실 구간이시긴 한데 전형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상승폭 싹 반납을 하고 산을 만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번 상승 파동의 기본이 됐던
12,500원까지는 가격은 쭉 밀렸으니까 하방으로 밀려봤자 큰 더 이상은 좀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락 추세를 좀 진정시키려면 바닥을 좀 만드는 캔들의 모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손절 라인은 큰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하시기에는 이미 뭐 때는 지났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계속 영업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영업 적자 폭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현금성 자산이 조금 딸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약바이오 섹터 쟤를 가지고 움직이는 상황이 굉장히 크니까 손절 라인 12,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12,000원 이탈되지 않는 한은 좀 가져가시고요. 종가상 12,000원 터치를 한번 하게 되는 날엔 그날 꼭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상담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1734번님, 팅크웨어 17,70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팅크웨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1차 고점 29,900원대, 29,900원대와 27,000원대를 일단 쌍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가격권 강력한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일단은 정리 구간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은 강력한 돌파가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61선 하방으로 이탈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급락이 좀 나와주었을 때 121선 좀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일단은 전저점 14,750원대. 14,750원대 오늘 같은 경우 강력한 하방 이탈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내일 정도에는 이 121선을 반드시 지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17,700원대 되시니까는 지금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자 이것이 2차, 3차 랠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1차 목표가 18,000원대 18,000원대 오시면은 일단은 정리하셨다가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쇼박스 9,300원에 30%요. 9,300원에 30%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급락이 나왔고 7.7% 하락한 8,220원에 마감을 좀 했고요. 쇼박스 같은 경우는 뭐 암살 개봉과 맞춰가지고 그리고 개봉한 이후에도 제가 상담을 좀 드렸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 3-4번 정도 상담을 해드린 것 같네요.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전고점 돌파 못한다가 제 결론이었습니다. 네. 정고점이 1,200원이죠. 근데 네. 뭐 혹자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살이 뭐 800만, 900만, 1000만 가면 뭐 10,000원 돌파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디어 영화 산업 부분에 대한 종목 사이클을 좀 알면 그렇게 항상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좀 놓고 보면. 그러니까 네. 개봉하기 전에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개봉한 이후에 흥행이 된다고 그래도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흥행이 뭐 500만, 1000만 간다고 그래도 쭉 올라가가지고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항상 옆으로 기는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디어 산업 중에 대장격인 CJ CGV가 중국 쪽에서 첫 흑자가 나왔다고 지금 뭐 실적이 나왔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3봉, 뭐 4봉 구간에 계속 진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13만 원 맞고 떨어지는 패턴이 나와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쇼박스도 같이 뭐 예전 사명이 뭐 미디어 플렉스인데 쇼박스도 같이 움직이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네. 중국 쪽에서 매출이 아무리 증가된다고 해도 뭐 중국 쪽에서 옛날에 이마트 손들고 나온 케이스 많죠. 점포 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롯데 쪽에서도 롯데마트 쪽에서도 중국 진출 많이 했는데 뭐 흑자가 아직까지는 안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중국 시장이 그렇게 녹록한 시장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 CGV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을 했지만 향후에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순간이고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뭐 쇼박스 같은 경우도 저점 5,000원 대비해서 뭐 4월 중순이 한 5,000원이니까 100%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격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정고점은 터치를 못할 것이다. 돌파를 못할 것이라는 결론이 제 결론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시장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오늘 급락 나와가지고 지금 8,220원이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막 추세가 꺾여가지고 잡수같이 막 이렇게 떨어진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박스권에 있다 계단식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매입하신 단가 근처에서는 빠져나오실 기회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쇼박스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매입가 근처에서는 일부 정리하는 전략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게임빌. 예. 예, 109,000원에 20%거든요. 109,000원에 20%요? 예. 저번에 한번 상담 받으신 분이신가요? 예, 한번 상담했는데. 예. 이게 지금 조금 올라가다가 지금 네네. 또 요번에 막 한 8만 한 6,000원까지 오면은 전화를 한번 주시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최근에 예. 코스닥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잘 버텼거든요. 예. 추가적인 급락이 안 나왔고 쌍바닥에 대한 저점 지지가 굉장히 어떤 그런 하방 경직성이 나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제 실적이 나왔죠, 그죠? 예. 실적이 지금 어닝 쇼크로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폭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제가 네. 봤을 적에는 예. 어떤 그런 게임빌의 실적적인 부분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 대한 그런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급락적인 부분들은 어떤 그런 언더슈팅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개인적으로 게임빌의 손절가의 마지노선이 8만 원대, 그러니까 8만 원대 강하게 하방 이탈한다고 했을 때 그때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이 좀 형성이 되는데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 형광색 선이 보이시죠? 네. 요게 이제 60월봉선이에요. 60월봉선. 이 60월봉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수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종목들도 볼 때도 좀 장기적인 이평선을 볼 때 어느 정도 그런 활용하는 그런 이평선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정확하게 조금 지지를 하면서 지금 저점 지지 놔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8만원대에 대한 저점 지지는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예. 내일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멈춤 현상이 좀 나와준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예. 자, 그리고 8만원대 만약에 하방이탈 강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있죠? 네. 그때 손절하시 맞았다가 다시 한번 일단 그때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그때 만약에 저점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비중이 20%이잖아요. 예. 과감하게 한 10% 정도 더 실어볼 그런 체크포인트 삼아갖고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만 원대에 다시 네네. 매수를 해라 이 말씀이에요. 네. 일단 좀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뭐 어느 선까지 희망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게 예. 8만 원대가 이제 마지노선인데 주가라는 게 갑자기 빠졌다가 이제 지수의 어떤 그런 급락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빠졌다가 빠르게는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래 꼬리의 어떤 그런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 급락했다가 9%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지수가 내일 만약에 또다시 급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어차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봤을 적에는 투매하는 것은 조금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거. 매도하는 게 조금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구간에서 일단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조금 진정될 때까지 좀 관망 포지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는 좀 알려줄 수 없어요. 언제가 될지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는 이제 뭐 저도 잘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 일단 저점 지지가 좀 나와야 됩니다. 일단 이런 계속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바닥 기고 있잖아요. 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부분들 저점 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대한유화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20만 원에 10%예요. 고가 22만 9천 원 대비해가지고 지금 14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결국은 조금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매입가 대비해서도 한 30% 정도 손실 구간이긴 한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나프타 분해에 대한 수익 개선이 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2분기 같은 경우도 뭐 호실적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2분기 최대 실적의 주가가 조금 급상승하는 패턴이 과거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주식이라는 거는 3분기, 아니 3개월치의 경기를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상승 파동이 나오기 전 단계인 16만 원도 지지를 못하고 장대 음봉을 동반한 거래량을 수반한 음봉이 나온 상황인데,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흐름 굉장히 안 좋죠.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더 이상 지지대가 12만 5천 원대가 마지노선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지지라인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0만 원이라고 하면 조금 매입 단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높은 것 같고요. 지금 매입 종목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펀더멘탈적인 부분 놓고 보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작년에 2조 정도 했는데 2조 500억 정도 했네요. 534억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1조 8천억 보고 있는데, 매출은 똑같은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증가된 3배 이상 증가된 수치를 보면 결국은 사업보고서를 자세히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대차장고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50만 주, 30만 주, 20만 주 이때 대비해서 지금 최근에 99만 주, 100만 주 가까이 육박하기까지 증가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면 향후에 죄송한 말씀인데 주가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의 마지노선은 12만 5천 원을 좀 잡고 움직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을 하라고 해도 안 하실 것 같고요. 제가 정유화학 섹터는 누차 많이 말씀드렸는데 방향성을 잘 따라서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으니까 손절할 타이밍은 괜히 놓친 것 같고, 12만 5천 원 오면 다시 한번 상담해 보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좀 맞춰가지고 좀 움직여 주세요. 여보세요? 네네. 그러면은 손절매는 얼마서 손절매를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건 기본적인 틀로 다시 원자재로 넘어가게 되는데, 유가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40불 미만으로는 내려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42불 사이에 엊그제 좀 폭등 나와가지고 44불까지 또 넘어갔었죠. 그런데 유가가 40불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은 이 기업 같은 경우도 12만 5천 원이 무너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만약에 이 종목 갖고 있다고 하면요, 저는 물 타가지고 잘 빠져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물탈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매 하지 마시고 12만 5천 원 후에 연락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만 5천 원은 추가 매수해요? 전화 한번 주세요. 전화 한번 주시면 그때도 유가라는 게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드릴 테니까 섣불리 먼저 물 타지 마시고요. 장중에 12만 5천 원을 단 한 번이라도 터치하는 날, 그날 꼭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뭘 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올라오면 오늘 15만 원 올게요? 네? 이 상태에서는 지금 14만 원에서 15만 원 와요? 유가가 올라가면 더 가죠. 유가가 올라가면 더 가는데, 지금은 그것을 논할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유가가 하루에 5%, 많게는 7%까지 이렇게 변동폭이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큰 그림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40불에서 60불 박스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그러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나라 정유화학 섹터들은 당분간 큰 상승은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 된다고 해서 25% 손실 보고 자르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2만 5천 원 왔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물 타가지고 평단 낮춘 다음에 어느 정도 유가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으니까,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단계 아닌 것 같으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격 오면 꼭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5번 뭘 갖고 왔는데 어려워서요. 네? 예. 시청자님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시면 제가 기억을 좀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콤. 예, 코콤이요? 네, 15,200원에 20%요. 15,200원에 20%요? 네. 이 종목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이신가요? 네. 언제 매수하셨죠? 한 저번 주 정도예요? 네네. 일단은 상승할 때 따라 잡으신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어제 이제 S넷을 좀 설명드렸는데, 코콤이 어떤 관련주인지 알고 계시나요? 잘 몰라요. 잘 모르세요? 네. 3월 인터넷 관련주예요.
예. 사모니터넷 관련주들이 코콤뿐만이 아니라 S넷이라든지 하이비전 코콤이라든지 관련주들이 몇 종목이 있는데 어제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테마주들은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는 계속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재료들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사모니터넷 시장에 뭐 1,100억 원 정도 어떤 그런 뭐 투입을 한다라는 뉴스와 함께 최근에 코콤도 그렇고 S넷도 동반 상승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테마주라는 게 계속적인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뜸북 계속 재료가 나와주다 보니까 주가의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코콤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17,000원대, 16,000원대까지도 상승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적에는 고점 부근에 근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000원대,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상승시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장기로 보고 들어가신 건 아니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기회비용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일단은 1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인 홀딩 관점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13,000원 강하게 이탈한다. 그럼 일단 자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10,000원대부터 16,000원대까지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차익시장 물량 빠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조금 감안을 좀 하시고 일단은 13,000원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 전략. 자, 그리고 반등 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15,000원대에서는 일단은 전량 매도하는 전략, 종목 교체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현대자동차. 네, TV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예, 줄였습니다.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현대자동차 17만 1,000원. 네. 비중은 15%. 어떻게 돼요? 15%요? 15%, 예. 예. 저희 방송을 자주 시청을 하시나요? 간혹 이렇게 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12만원대 강력헌이 사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 15만원을 잡아드렸는데, 좀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매수를 하셨다면 평단이 좀 낮춰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수많은 애널리스트, 수많은 전문가들이 현대차 매도 사인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 강력한 매수를 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1차적인 목표가 15만 원 잡아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락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14만 원까지는 가격 조정 분명히 나올 거다. 근데 2차 파동 나오면 16만 원은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큰 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함은 없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원엔달러 자체가 좀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얼핏 기억나기로는 원엔달러 기준으로 10원이 올라가면 영업이익률이 한 6% 정도 올라가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원엔달러가 1,100원 초반대 대비해서 지금 뭐 후반대까지 올라갔으니까 80원, 90원 정도 올라갔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절하된과 동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화 가치가 동반으로 절하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하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더 수혜를 보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2차적으로 다시 한번 몇 곳까 잡아드리면 16만 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과거에 공매도 세력에 좀 많이 흔들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뭐 ELS 낙인된다, 뭐 된다, 만다, 낙인 물량이 뭐 3,500억이다, 뭐 말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대차장고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장고가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현대차가 주가가 빠지는 게 결국은 SUV 모델이 없어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가을에 신차 출시하면 SUV적인 모델도 증상을 하니까 뭐 수익성 개선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고요. 다만 기업이라는 게 항상 좋은 점만 있으면 무조건 그 기업 사지 딴 기업 안 사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방으로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저기 포스코 옆에 있는 서울의료원 있죠. 예, 그거 입찰을 또 뭐 삼성과 현대끼리 뭐 또 힘겨루게 한다, 요런 또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현대차가 또 한전부지 고가 매입한 것처럼 서울의료원도 고가 매입 들어간다, 이러면 추세 완전 틀려져요.
그러니까 그거 뭐 일단은 현대차에서는 뭐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니까 예. 만약에 검토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 고가 부위 매집 해버린다 이러면 뭐 주가 12만 원 만나러 갈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그런 악재적인 부분 노출되는지 안 되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 그런 게 노출이 된다고 하면 차트고 뭐 실적이고 그런 거 다 팽개치시고 일단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신 후에 뭐 상담 한번 받아보신 후에 매매 전략을 좀 짜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네. 장기적으로 12월 달까지 가져갈 때는 네. 서울 매지 부분, 대지 부분 네. 매입 말고 네. 가져갈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서울의료원 땅 부지 매입에 참여를 안 한다 불면요, 정고점인 18만원 만나러 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악재 소멸, 악재 노출 안 된다고 하면 18만원도 만나러 갈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도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뭐 한 달 내에 16만원 정도는 터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기업을 성장하실 때 악재적인 부분도 항상 눈여겨보셔야 되니까 만에 하나 그런 악재가 노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가져가시고요. 노출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좋은 밤 되십시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일양약품이요. 일양약품이요? 예.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8,000원에 20%요. 58,000원에 20%요? 예.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이죠? 최근에 8월 매수하신 5일 종목이죠? 8월 5일 날 했어요. 8월 5일 날요? 예. 일단 기술적 반등 노리고 좀 들어가신 거죠, 그죠? 예. 예. 일단은 61선을 좀, 지지리가 좀 나아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방이탈이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어느 정도 같이 동반적으로 조정권에 좀 들어오게 되면서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11% 정도 급락이 좀 나아졌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양약품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종목들 내일하고 다음 주, 그러니까, 금요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섹터들 주요 이평선 121선과 201선 주요 이평선들에 대한 지지세냐 이탈이냐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47,000원 정도까지는 하락권을 열어두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뭐 메르스 치료제라든지 뭐 백혈병 치료제 그리고 뭐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도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재료가 없이 동반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상승할 때 이유 없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자, 그런 종목들하고는 일양약품하고는 조금 차이가 다릅니다. 일단은 계속적인 어떤 재료성 뉴스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내일 하락권역에 출발하더라도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 제가 봤을 적에는 57,000원에서 8,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상승이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상승이 좀 나와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 맞는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때 가서 57,000원대 왔을 때 혹은 57,000원대 왔을 때 일단은 홀딩 가능한지 여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8397번님, 남선 알미늄 1,300원 비중 30%.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은, 건자재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큰 틀을 잡아보신 게 좋고요. 뭐, 주력 사업인 알루미늄 샵시, 뭐, PVC 창호를 좀 생산을 해서 건설회사에 납품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이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매출은 꾸준히 증가되는데 현금이 좀 너무 많이 없네요. 현금이 없어가지고 뉴스를 찾아보니까 결국은 7월 10일 날 어디 땅 매입하는데 200억 규모의 뭐 단기 차익금을 좀 했다. 용인시 신갈동 토지 18지를 구입하기 위해 200억 정도 단기 차익금. 결국은 뭐 공장 지어가지고 뭐 매출을 증가시킬 거라는 기대 때문에 주가가 1,400원, 1,000원대 대비해서 1,300원 가량 많이 올라왔는데 주봉상으로 굉장히 이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봉상으로도 이쁜 모습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나오려면 1,200원대 한번 걸치긴 해야 됩니다. 1,200원대 이번 주 내일 주봉을 1,200원 바짝 붙여
쳐가지고 마감을 한다고 하면 다음 주에 이쁜 모습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1200원 못 가가지고 끝난다고 하면 다음 주에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내일 1200원 근처까지 분명히 갑니다. 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종가 끝난다고 하면 장이 끝난다고 하면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상담해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0325번님 효성 13만 6천 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효성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의 방향성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최근에 이제 계속 61선 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11만 2천 원대, 11만 2천 원대부터 지속적인 12만 6천 원대를 기준해서 일단은 15만 원대 한번 두 번 부딪혔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효성이 최근에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이유 역시나 실적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을 확인하시고 매도하신 전략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이유 상당히 좀 실적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일단 61선이 지금 유지되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관점 계속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3만 6천 원대, 그러니까 수익 중이시니까 일단은 지금 15만 원대 한번 저항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15만 원대가 신고가의 저항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고점이 되겠죠. 14만 원대, 14만 7천 원대, 5천 원대 한번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신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5575번님 매지온 35,030원에 비중 20%. 이교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결국은 의약품 제조업, 판매업을 꾸준히 하는 회사고요. 발기부전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뭐 전립선 비대증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놓고 보면 좀 안 좋은 패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은 좀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당사에서 121억 정도 영업이익을 놓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 같은 경우는 40억 정도 나온 상황인데 최근 들어가서 주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패턴인데 최근 들어가서 주가 저점 5월 초에 23,000원 대비해서 100% 이상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고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 30% 정도 가격 조정을 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31,000원, 3만원 초반대가 이탈된다고 하면 25,000원을 쉽게 만나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종가상 31,000원 이탈되지 않는 한은 홀딩 전략 취하시고요. 종가상 31,000원이 지지가 된다고 하면 1차적인 목표가로 37,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37,0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7205번님 서울 반도체 23,80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 지난번에도 한번 상담해드렸고 최근에 또 루멘스라든지 LED 관련된 업체들 LG 이노텍이라든지 상담 좀 드렸던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최근에 LED 업체 실적적인 부분들, 업황적인 부분들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주가의 하락적인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5,000원대에 대한 지지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일단은 15,200원대 그러니까 계속적인 지금 3바닥 구간 계속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지금 15,000원대하고 17,000원대에 대한 박스권에 지금 갇혀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박스권에 지금 갇혀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61선과 200선 저항으로 있는 이평선들에 대한 수렴화, 그러니까 기간 조정들이 조금씩 나와줘야 어느 정도 에너지 응집 형태의 패턴의 모습들이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하반기 실적 한번 체크를 좀 강하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3,000원대 물려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구간 손절할 구간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대차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거래 한번 보시면은 작년에 12월 달에 있죠. 작년에 12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 주가의 흐름들이 18,000원대부터 계속적인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대차거래가 1,200만 주에서 지금 대차거래를 보시면은 700만 주, 반토막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차거래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주가의 긍정적인 신호들 조금이나마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주가의 턴어라운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61선 우하향될 때까지 홀딩 관점 보겠습니다. 해서 2만 원대 부근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신 전략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상기오토 샀거든요. 예,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3,630원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비중이 50%요. 50%요? 예. 결론 말씀드리면 굉장히 잘 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최근 방송에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중국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자동차 섹터를 좀, TV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중국 쪽 이슈로 인해서 주가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동차 섹터를 조금 많이 추천드려가지고 그나마 좀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 말씀드리면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홀딩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과거 시대로 돌아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 같은 경우가 모든 자동차가 거의 다 스틱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의 이 오토 자동차 비율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토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가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 변속기가 자동 변속기로 다 바뀌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거에 관련된 가장 큰 수혜를 볼 종목이 3기 오토모티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기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스펙주가 합병돼가지고 설립된 회사죠. 근데 스펙주가 합병됐을 당시에도 굉장히 좋은 이사진들로 구성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종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반영해서 주가도 좋고, 그나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1분기 실적 부진이 나왔는데, 결국은 1분기 실적 부진하는 문제도 중국 쪽 법인 설립하고 충당금 설정하느라고 일시적인 비용이 나간 거니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매출이 준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빠진다 이러면 걱정인 건데 매출이 준 게 아니고 충당금이나 사업 부분에 관련된 1분기의 일시적인 쇼크이기 때문에 큰 우려하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500원까지 무난히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 4,500원 잡아드리고 2차적인 목표가 잡아도 5,0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니까 굳이 지금 한 13% 정도 수익 구간이라고 해서 정리하지 마시고요. 수익 좀 더 만끽하시고 한 4,500원까지 들고 가신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빠지면 좀 더 들어가도 될까요? 안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질 것 같아요? 네, 안 빠질 것 같고요. 4,500원 와도 매도하기엔 솔직히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00원 와도 매도하지 마시고 연락 다시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인피니트 헬스케어예요. 인피니트 헬스케어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9,170원에 20%입니다. 9,170원에? 네네. 20%요? 네네. 매수를 언제 하신 거죠? 매수가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되셨어요? 네네. 그럼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상당히 아쉽네요. 네. 13,000원대까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종가가 9,000원이죠? 네네. 상당히 일단 아쉽습니다. 일단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봤을 적에는,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제약바이오 섹터하고 좀 같이 동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미래 성장성이 좀 좋은 그런 섹터라 하더라도, 시장을 이겨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네. 자, 내일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매수하셨다라면은 조금, 좀 잘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주봉 캔들 보이시죠? 네네. 자, 주봉 캔들을 보시면은, 양음양 패턴이 아니라 음양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의 연속성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하락 구간이 저점 지지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세에서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조금 물량 축소하신 전략이 좀 맞아 보입니다. 지금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 장기적으로 보시고 들어가신 건 아니시죠? 좀 중장기로 보고 들어간 거. 중장기적으로 보셨어요? 근데 13,000원대 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니까 조금 아쉽죠? 아쉽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200일선 있죠? 네. 200일선이 지금 8,800원입니다, 지금. 8,8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 시장이 만약에 내일 시장 급반등이 좀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동반해서 좀 반등세가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근데 내일 만약에 시장이 또 급락 출발을 하게 되고 또다시 이제 하락 출발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적에는 이 8,800원대 이탈하게 된다면은 8,300원대까지도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이 종목 9,700원대 한번 왔을 때 9,700원대 왔을 때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밴드를 좀 설정해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트레이딩 좀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종목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대웅제약 89,000원에 40%요. 저희 방송 자주 시청하세요? 아니요, 자주는 안 봐요. 네,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시간 통해서 코멘트를 굉장히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 수익 신을 15만 원대 굉장히 잘 시켜드리고 손절 라인도 잘 잡아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웅제약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요, 제가 수많은 섹터들을 공부를 많이 하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공부할 때가 가장 어렵긴 해요. 전문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대웅제약 측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나보타라는 제품이 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좀 뻥을 쳐가지고 이게 인쇄물들을 뿌리지 않았는가라는 뉴스가 떴잖아요. 근데 결국은 FDA 승인을 안 받은 걸로 회사 측에서도 제시를 했고요. 미국의 FDA 승인을 받으려면 원료균의 균주에 어디서 났는지 출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대웅제약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원균을 찾았다는데 이거는 업계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얘기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균이 어디서 찾았는지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한은 FDA 승인 제가 100% 말씀드리지만 승인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장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원균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스러워가지고 주가가 15만 원 대비해가지고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종목 갖고 있다고 하면요. 제가 생각에는 다음 주에 제약바이오 섹터 내일뿐만 아니라 다음 주 초까지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같이 반등 나와갖고 9만 원 선까지는 기술적 반등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제가 대웅제약을 갖고 있다고 하면 원균에 대한 출처를 회사 측에서 분명히 얘기하기 전까지는 저는 매도를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매입 단가가 89,000원이니까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정리하지 마시고 내일 반등 나오고 다음 주 초에 반등 나온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9만 원 근처는 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입과 정리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거 맞춰갖고 조금 꼭 해주세요. 예.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 LNS요. 산성 LNS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11만 원이고 비중은 20%요. 11만 원에 20%요? 네, 완전 반토막 났네요. 지금 반토막 난 상황이죠? 네. 일단은 오늘도 급락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떤 그런 중국발 이슈에 대해서 상승이 좀 나와주었던 상황이었지만은 그게 이제 강하게 이제 슈팅이 좀 나와주었던 상황이지만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지금 저항권에 맞고 떨어진 모습이죠. 네. 지금 일단은 오늘 종가가 6만 원대니까는 아마 정확하게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산성 LNS 지금 매도하는 구간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고가에 지금 매수한 상황에서 지금 손실을 확정짓는 것은 조금은 어떤 그런 손실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많이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지만은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는 구간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기술적 반등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 8만 원대까지도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상승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일단은 많이 힘드시면은 주식 쳐다보지 말고 계세요. HTS 일단은 오프하시고 본업에 좀 충실하신 전략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8만 원대 와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요?
8만 원대에 와서 매도를 하냐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것이 이제 9월 달에 10월 달에 이제 중추전이 있잖아요. 중국 이슈. 중국 이슈에도 불구하고 8만 원 돌파 못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때가 고점일 확률이 일단은 있어요. 있지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기술적 반등도 강하게, 그러니까 하락이 강하게 나온 종목일수록 기술적 반등도 강하게 좀 나올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관점 좀 계속적으로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속적으로 좀 종목 포인트 체크를 투카스를 통해서 이제 연락을 주셔갖고 체크 포인트 계속적으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상당히 좀 힘겨웠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내일도 코스피 지수 심리적 마지노선 192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지수 121선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관망 포지션 말씀드렸는데, 자, 내일도 관망 포지션 유지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